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옥필웅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커플링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리고 현장 실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옥필웅 교수로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위드 코로나 그 이후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작년 이어서 금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커플링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제 먼저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제 개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제 사회복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이제 구체적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제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게 되고 그들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개인 차원, 가족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된 일련의 활동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속하는 활동 기간, 장소, 자원, 진행 내용과 구성 등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프로그램이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활동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평가의 전체 과정에서 프로그램 관련자들의 간의 집단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계획을 바탕으로 어, 고안된 그런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제 살펴보자. 목차로는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 프로그램의 개발의 개념과 중요성,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과 중요성, 사회문제 해결의 과정 순으로 되어 먼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사회복사로서 지니는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프로그램의 대상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과 요건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의 제공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공자의 특성은 무엇이며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은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가? 또한 이제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평가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획하였던 목적과 목표는 달성되었는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인간의 이제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책무를 다했는지 알 수 있는 판단기 중 하나는 그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또 어떠한 기여를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지역 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적절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겠습니다.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같은데요. 인력 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인력이 있는지, 또 충분한 예산이 있는지, 또 일관성 있는 자원이 제공이 되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지, 또 이론적 배경, 기반이 있는지, 또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계획이 있는지, 또 증거 기반의 객관적인 조사 계획이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살펴보면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설계, 실행 및 관리, 평가를 통한 개선 과정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의 개념적 모형으로서 프로그램의 기획, 프로그램의 설계, 프로그램의 실행 및 관리,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개선, 이런 이제 선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기획에 대한 개념을 보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 예컨대 방향이나 내용, 구조, 순서, 기간, 장소, 인력, 자원, 평가 등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라 보겠습니다. 그림에 본 것처럼 먼저 사회 문제를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욕구 사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목적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갖습니다. 프로그램의 활동을 어떠한 내용, 방법,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지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동기, 책임감,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고 봅니다. 다음으로 사회문제 해결의 과정을 보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과정은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사회문제를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욕구 사정이 있게 되며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며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사회문제 이제 분석에 대해서 내용은 사회문제 규정, 사회문제 형성, 사회문제와 가치관 순으로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사회문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 등이 결핍된 상태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사회 문제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복지를 위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 또 사회적인 차원에 대응하고 해결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사회 문제의 조작화 부분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입이 필요한 사회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 문제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 문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회 문제의 형성인데요. 사회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합의된 마음으로 그것을 사회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문제 형성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인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요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회문제가 사회문제로 형성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문제 인식의 증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요구 수립 과정, 문제가 문제로 정의되도록 요구하는 과정 단계로 거치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정의하게 됩니다. 사회 문제의 공시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개입 전략 형성, 사회 문제 형성을 위한 개입 전략이 형성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 문제와 가치관 측면인데요.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기준은 그 시대의 가치, 문화, 특성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또 사회 문제에 대한 규정이 개인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 문제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 문제와 가치관인데요. 사회 문제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사회복사, 즉 프로그램 기획자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 집단, 단체, 조직, 기관 등은 누구인가? 또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 집단, 단체, 조직, 기관은 누구인가? 두 번째, 사회 문제를 발생, 유지시키는 가치와 제도는 무엇인가? 세 번째,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권력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 통제권과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가치는 무엇인가? 네 번째,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가치는 무엇인가? 또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 전문 분야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욕구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목차는 욕구의 개념, 욕구 사정의 중요성, 욕구의 유형, 욕구의 위계, 욕구 사정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분석한 이후의 중요한 단계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욕구 사정을 하게 됩니다. 욕구 사정의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이 됩니다. 욕구 조사의 목적, 욕구 조사의 범위, 전국 차원인지 또 도 차원인지, 그 다음에 어느 구, 그 다음 어느 동. 욕구 조사에 참여할 프로그램의 관계자로서 클라이언트, 잠재적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진행자, 지역사회 주요 인사, 정부기관의 관계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예산과 활용 가능한 자원은 무엇인지, 또 욕구조사를 위해서 할당된 시간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조사하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 조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수집되어 있는가, 아니면 본 조사를 통하여 수집해야 하는가, 본 조사를 통해서 정보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욕구 조사 방법의 설정, 측정 도구의 선정,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다음으로 욕구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욕구조사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계자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욕구조사 보고서 최종본을 작성하고 이제 배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욕구의 개념인데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대의 생존과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결핍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바로 원하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를 빼게 되면 바로 욕구가 남겠죠. 욕구의 기준으로는 절대적 욕구가 있고 상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구 사정의 중요성을 뭐냐라고 할 때,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을 바로 욕구 사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고요.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과 서비스, 프로그램 등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규정하여 제시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욕구의 유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욕구의 유형을 다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욕구의 네 가지 유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 규범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규정된 욕구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인정 욕구는 지역사회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를 의미하며, 세 번째는 표출된 욕구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를 바탕으로 조사된 욕구를 의미하며, 네 번째 상대 욕구는 다른 지역사회의 비교를 통해서 규정된 욕구를 의미합니다. 현재 욕구의 위계를 보면 매슬로우는 욕구의 종류를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그러한 욕구 간에는 위계적 관계가 있다고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욕구의 종류는 이제 생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속에 대한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최상위의 욕구는 이제 자아 실현 욕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욕구가 이제 하위 욕구, 생존 욕구부터 상위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에까지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 있다고 매슬로우는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5단계의 설을 보면은 먼저 생리적 욕구는 이제 뭐 공기, 물, 의식주, 수면 등등 인간의 이제 기본적 생존에 필요한 이제 생리 욕구요. 두 번째는 안전 욕구는 안전, 안정, 일관성에 대한 이러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애정 및 소속에 대한 욕구는 일정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 사랑과 우정 등을 들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자존의 욕구는 존중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최상위 이제 욕구는 자아실 욕구로서 뭐 자아 만족이나 잠재력 향상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욕구 사정의 방법인데요. 지역 주민이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은 크게 질적 조사 방법과 양적 조사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적 조사 방법은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 관찰, 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제 비공식 인터뷰인데요. 조사자가 현장에 쉽게 만날 수 있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비공적인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방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공적 인터뷰인데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공적인 만남을 갖고 표준화된 인터뷰 도구를 통하여 활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소각적 조사 방법인데요. 조사 대상자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고 심층적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삶과 욕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초점 집단 기법으로서 지역사회 문제, 욕구, 복지 체계 등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주요 정보 제공자 6명, 8명을 선출하여 이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 포럼 기법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도록 하고 그들이 그곳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직접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명목 집단 기법인데요. 지역 포럼 기법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도록 초대한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욕구 등을 듣는 방식이지만 그러한 의견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장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모으고 문제와 욕구,
해결 방안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델파이 기법인데요. 특정 문제나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문가 집단의 결론으로 정리하는 집단 협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목표점은 1차 질문지, 2차 질문지, 3차 질문지의 발송과 회수 및 정리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전문가 집단이 동의하는 집단적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적 조사 방법인데요. 양적 조사 방법은 다수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욕구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설문지 조사 방법입니다. 전체 지역 주민 가운데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서 욕구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지표 분석인데요. 민간단체, 정부조직, 기관 등에 의해서 조사된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 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 자료의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개방되어 있는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지도 그리기 방법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원, 예컨대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센터 등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며 자원의 분포가 적절한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 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앨범 프로그램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명확하게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집단, 프로그램이 포함하는 전체 대상, 위기 집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특히 취약한 집단, 표적 집단, 위험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입 대상,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집단, 표적 집단 중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으로 점차 그 범위를 좁혀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집단의 규모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점차 범위를 좁혀가며 실제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는 클라이언트 집단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표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서는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순으로 범위를 좁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계획의 이제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로 오면 개념화와 조작화, 프로그램 가설의 설정,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설정 순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또 지역사회 욕구를 사정하게 되면 현재 상태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구가 적절히 충족 상태, 원하는 상태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념화 이제 조작화를 보면 이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주요 변수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수를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변수에 대한 개념화 과정입니다.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나 연구에 사용하는 특정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직접 관찰,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조작화 과정이 이제
다음에 프로그램 가설의 설정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의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고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고 미리 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입의 목적과 방향 및 범위가 무엇이며 기대 효과는 무엇일지에 대한 진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가설 형태를 보면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개입을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 이제 영어의 if절, 조건절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신입사원들에게 직장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신입사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입을 통해서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의 설정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포괄적인 목표로서 프로그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시적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으로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성취하여야 구체적인 사항이 목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면에서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것이고 궁극적인 진술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세분화시킨 구체적인 진술을 의미합니다. 또 특성면에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거시적, 궁극적, 포괄적인 의미를 담게 되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세분화, 단기적, 시간 제약적, 현실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또 관찰과 측정 여부의 면에서 보면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과 측정의 대상이 아니게 되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 달성 여부와 관련해서 관찰과 측정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의 설정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할 때 유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표는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과 목표, 과정 목표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목표는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 합니다. 네 번째, 목표는 측정 가능한 것이 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목표는 단기적, 시간 제약적으로 달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목표 설정 시에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의 구체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선정,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조직 승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이 단계는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이 필요한가? 각각의 프로그램 활동을 실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진행자는 누가 될 것인가? 또 프로그램 활동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언제로 정할 것인가? 각각의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다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다음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프로그램 참여자, 프로그램 실시 주체,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그램 진행 기간, 시간, 장소, 자원,
장비 및 도구, 또 프로그램 활동의 내용, 프로그램의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 활동의 내용의 선정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한목적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며, 두 번째,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포함되어 하고요. 세 번째, 성취 가능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양성, 클라이언트의 흥미와 관심의 유발, 동기부여 및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동기 유발 측면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특성, 욕구, 흥미와 능력에 부합하여 참여 의지를 일으키는 프로그램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프로그램 시행 지역의 역사